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막 댓글 막 지금 보고 계시군요. 아니요, 댓글이 아니고 네. 저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여기서 본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거를? 윈터 스쿨에 관해서는 이렇게 엄마들이라고 학부모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되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뭐 이제 학원 쪽에다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냥 인터넷상으로 봐도 윈터스쿨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윈터스쿨 얘기들이 갑자기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띄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긴 했어요. 최근에 윈터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많이 죽었었거든요, 윈터가. 근데 올해 굉장히 좀 드세지는 것 같아요, 윈터가. 윈터스쿨이 뭐 막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졌나?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윈터의 첫 번째 시발점은 재수종합반이 예. 이제 재수종합반의 운영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제 재종반, 우리가 흔히 재수종합반들의 학원의 1년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 한 달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재수를 시작하는 게 보통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주로 개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최근에는 이게 그런 경계도 없어졌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발렌타인데이 뭐 2월 14일이 보통 개강이었어요, 재종반이. 빨리 선행반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월 초. 보통 뭐 2월 달 중에 개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애들도 이제 입시 실패하고 속상하고 뭐 좀 마음 아프고 이제 그런 거 추스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때 예년에 입시는 12월에 끝났으니까. 그래서 12월에 끝나고 1월에 끝나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두 달의 공백기가 생기게 돼요. 이 두 달의 공백기가 사실상 그 재수종합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료 그대로 나가는 거고 관리비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공회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점은 선생님들이 이때 이제 그 급여가 나가지 않게 돼요. 재수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학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뭔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이제 딱 그 겨울방학 시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윈터가 시작된 거는 이제 재수종합반 학원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기숙학원들. 이게 보통 비용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 비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뭐 한 달에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 자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의 뭐 한 몇 천만 원? 작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 학원들 입장에서는 그 공백기를 이제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프로그램이에요. 요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고 끝나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학원들에 가가지고 또 자신의 어떠한 단과 학원을 한다거나 요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애초에 시작은 사실은 됐었어요. 그래서 윈터다라고 하는 거는 수능을 좀 미리 경험시켜 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 그 다음에 뭔가 방학 때 우리 애를 좀 안 보고 싶어 하는 엄마들, 그 다음에 우리 애한테 공부의 습관을 좀 길러주고 싶은 엄마들, 학부모들, 그 다음에 뭔가 나도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어떠한 바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재수학원들의 선생님들의 경제적인 내용, 또 재수학원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비용적인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울려져서 나오게 된 하나의 어떠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보습학원들의 이제 10to10 비슷한,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면서 이제 출퇴근형, 이제 처음에 출퇴근형 윈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대치동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이제 수능을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몰입적인 형태로 좀 학생들에게 학습적인 형태의 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래서 주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고등부 위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비 중3, 예비 고1이죠. 예비 이제 현 중3이니까 예비 고1, 그 다음에 예비 고2, 그 다음에 예비 고3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좀 어떠한 윈터의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과학도 한번 돌려보고 혹은 이제 사회도 한번 돌려보고 전체적인 어떤 과목들을 모두가 다 이제 해결을 해주게 되는 거고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액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이해와 요구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윈터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 윈터를 이제 방송을 하긴 했는데 예. 작년의 트렌드랑은 올해의 트렌드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났죠. 특히나 이제 정시 확대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뭔가 윈터에 대한 어떤 체감적인 어떤 저항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가셔지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는 그 기숙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뭐 10시에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떠한 운영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윈터스쿨과 같은 형태들이 지금 현재 좀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비싸긴 진짜 비싸네요. 이게 진짜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한 군데 찾아봤더니 한 달에 지금 기숙학원인데 330만 원 네, 이렇게. 기숙은 330이고요. 비기숙은 아마 한 200 정도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한 달에 330을 내고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예. 수업 듣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가? 아이 비싸죠. 비싸요? 비싼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제 뭐 밥 주고 재워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학원 하고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330만 원이란 돈은 어떤 사람의 한 가장의 한 달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실 비용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과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영어 유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대 고액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 그 다음에 입시 미술 마지막 그거. 그 다음에 영재고. 영재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비용, 그 다음에 윈터, 요게 사교육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고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 사교육비에서 이 네 가지만 훅 빠져도요, 전체 사교육비 통계가 아마 확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비용의 고효율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막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어떤 학생이 효과를 보고 어떤 학생은 비효과를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요 윈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가지 말아도 안 되고 무조건 가라도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어떤 학생이 갔을 때 고효율성을 얻게 되느냐, 어떤 학생은 갔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어떠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청취자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환상을 갖게 되거든요. 일단은 안 보면 속이 편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떠한 마인드가 좀 되게 많아졌지 않았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일단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 그냥 뭐 늦잠 자고 뭐 이런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이 기숙을 통해서 뭐 진행하는 어떤 윈터가 일정하게 그 학생의 아침 기상 시간을 확보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내가 깨우지 않는 비용은 한 33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죠. 아니 그럼 모닝콜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 난 그것도 싫다. 나는 보기 싫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 애를 깨워서 좀 책상에 앉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로 한 달에 330만 원의 비용을 내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아주 어떤 효과, 생활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약에 갖고 있는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과탐을 한번 돌려보는 이런 어떠한 효과가 있는데, 사실상 사과탐을 한번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요? 진도의 시간표가 이게 국어도 붙이고 영어도 붙이고 수학도 붙이고 과학도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다 안 끝나요, 진도가. 이게 좀 이렇게 몇 번 수업하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사실상 인텐시브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수학, 과학, 인텐시브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과탐은 끝내겠다. 뭐 이런 어떠한 그 윈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런 윈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실상 이렇게 진행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윈터는. 그러니까 뭔가 효과를 보시려면은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줄 것처럼 다 얘기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다 윈터의 경우에는 그냥 학습 습관 정도? 그냥 수박 겉핥기만 딱 하고 끝나는 정도? 그리고 유명 학원들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인강 유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윈터 스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또 유명해진 말이 뭐냐면 애프터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애프터 스쿨은 또 뭐예요? 왜냐면은 윈터 스쿨로 애들을 모아. 그래서 사부작 애들을 꼬드겨.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윈터를 나가. 그럼 얘들아 내가 왔어?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여는 거죠. 연계성 있게. 예, 그래가지고선 애들을 이제 신규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떠한 마케팅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해서 청취자분들이 딱 두 효과를 보시려면 두 개를 딱 찍고 가셔야 돼요. 아주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윈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애 그냥 계속 이제 놀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게 힘드시면 그냥 보내줘도 된다. 학습적 습관은 분명히 길러줄 수 있다. 이런 어떠한 효과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중상위권 학생들에게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효과를 보고 싶다면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도를 끝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가야 되는데 저는 아마 이런 경우에 윈터는 찾아보긴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를 어느 것을 끝내주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확실하게 챙기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리를 8시간 정도 예를 들면 물리 한 8시간 뭐 이게 하루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윈터를 진행한다 얘기했을 때 하루에 우리가 6교시 7교시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6교시 7교시를 하게 되면은 수학 많이 배정해줘야 되고 국어 배정하고 그리고 나서 영어 배정하고 그러면 과탐을 몇 타임을 배정하냐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강좌도 깔아줘야 돼요. 왜냐면 통합과학을 깔지 않으면은 당장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사실상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최근에 어떤 입시 트렌드에선 예비 고일도 마찬가지고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에 관련된 혹은 지구과학에 관련된 해당 과학 과목에 대한 어떠한 과정 자체를 한번 끝내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과목당 8시간 정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도를 기본적으로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지점. 그러니까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런 형태의 윈터가 있다면은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돌려요? 네. 고1, 고2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걸 이제 초반에 거의 선행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네. 한 바퀴 돌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애들의 능력도 그렇고 약간 좀 빠듯한 느낌이 있는데 고3의 경우는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가 조금 뭐 국영수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때 약간 탐색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뭐 그거야 이제 뭐 윈터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의 문제겠지만 그런 게 된다면 뭐 고3 학생들 중에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 가야죠. 가도 좀 갈만하죠. 왜냐면 또 거기서 또 인생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 나에게 맞는 선생님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죠. 상위권은 일단 안 되고요. 상위권이 윈터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위권이 아니라는 반증이고요. 예. 내가 상위권인데 윈터 가면은 그거는 미안하지만 상위권이 아니죠. 왜냐면은 상위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정 부분에서의 어떠한 부족함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그렇죠. 그럼 이 특정 부분의 부족함을 이번 겨울방학 때 집중 그 부분에 대한 한정된 형태에 대한 내용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윈터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뭔가를 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안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한 학생 윈터를 들어갈 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게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부 습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학습을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공부하는 시간들을 잡아준다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거의 번째는 대부분 그런 좀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떤 과목 선생님 한 명이 그 윈터스쿨에서 강의를 해.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후에 그 선생님 강의를 쭉 이어서 들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냥 그 수업을 쭉 들으려고 그게 타겟이 돼서 그냥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경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집이 부자면 그렇게 엄마 아빠 돈을 그렇게 쓸 수도 그죠? 있죠. 근데 윈터스쿨에 그렇게 막 뭔가 막 되게 유명한 강사들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재종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씩 끼워놓죠. 예. 그 사람들조차도 고3을 모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과 강사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그 뭔가의 효과를 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일단 고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거대한 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 돈은 굉장히 소중한 돈이고요. 진짜 힘든 돈이에요. 부모님의 어떠한 소중한 돈인데 돈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근데 그 몇백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돈을 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대치가 나올 만한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프로그램의 시수를 따지셔야 돼요. 윈터를 따질 때는 우리 애가 부족한 과목의 시수가 어디까지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를 갖다가 8시간 내에 끝내준다. 아니 3시간에서 끝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8시간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끝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무언가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의 기본 베이스는 공부 습관, 생활 자세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특정 교과 과목에 관련된 어떤 성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은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좀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어차피 330을 쓸 거잖아. 네. 330을 쓸 거면 애한테 주는 거야. 애한테 주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330을 주겠다. 네가 공부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뭐 인강 뭐 어떤 것들을 완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수업을 한 바퀴 돌리고 이거까지 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너한테 한 달 후에 330을 주겠다.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 네, 이거 30만 원은 네가 쓰고 300만 원은 너를 위해서 주식을 사주겠다. 네 명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그거 애들이 30만 원 갖고 과연 혹할까? 330 준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건 대박인데? 330을 받아서 네 앞으로 300만 원 주식 사줄게라고 해도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자기 앞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일단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또 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물론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돈이 도니까. 그렇죠. 외부로 안 나가니까 가정 경제 내에 어쨌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쵸? 거기다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동인도 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짜는 거지. 정말 목표치를 철학합니다. 이렇게까지 공부 시켜야 되나? 목표치를 막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왜 요새 인강 프리패스 같은 거 완강하면 돈 돌려주는 19만 원, 것들 19만 원. 있잖아요. 네, 돈 돌려주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해갖고 완강해서 돈 돌려받으면 그 돈 다 넣어줄게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자기주도적인 요소가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동네에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차라리 그런 데 가는 게 낫고요. 뭔가 그러니까 두 가지 환상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갖기 시작하면, 교육에서 환상을 갖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냐면은 보통 윈터를 갔다 와서 만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을 잡아서예요. 그렇겠죠. 예. 일찍 일어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갈만해 라고 애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걔한테 내신 캐묻는 거예요. 뭐 많이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는데 대부분 진도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맹점이에요. 특히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초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 다음에 고2 같은, 예비 고2 같은 경우는 당장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당 교과 과목을 끝내야 돼요. 예비 고3도 해당 교과 과목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비 고2와 예비 고3이 윈터를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프로그램의 시수를 확인해. 시간수요, 시간. 여기서 시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가르치냐. 그럼 총 몇 시간 계산 뽑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어디까지 끝낼 거냐. 근데 우리 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냐 모르느냐. 우리 애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공부를 가르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미리 따지고 가셔야 이게 사실은 그냥 액수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겨울을 온전히 통으로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주 간곡한 저의 어떤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제 아까 말한 이 부분이 제주 그 학원들 입장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낼 수 없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모집이 안 돼요. 일단은 윈터의 프로그램은요 넓혀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다 된다는 마케팅으로 가야 이게 애들이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막상 윈터를 고르고 좀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아이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좀 한번 윈터도 다양한 학원들이 있을 테니까 다양한 학원들을 좀 고르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 고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디가 좋대라고 해가지고 제발 그냥 막 충동 구매 좀 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다 보면은 우리 애가 윈터에 맞는 애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이 드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막 충동 구매하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뭐 설명회 같은 데 가면은 그 설명회가 끝나고 바로 등록을 하면 뭐 몇 % 할인해주겠다 이런 네, 걸로 그렇죠. 네. 막 나와가지고 충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막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등록해놨다가 뭐 취소해도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돼, 뭐 괜찮겠지 하고 듣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3학년이 아니라면 네,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윈터스쿨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윈터스쿨 가지고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학원들 입장에서. 학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만한 내용이겠네요. 그럼요. 100명 모으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윈터스쿨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수능 바로 직전까지 윈터스쿨로 끝내서 수능 점수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린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은 네 책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학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수능 전문 학원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자기 수강생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랑 수능이랑 비슷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단 돈을 잃은 사람이 더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무조건 다 주식으로 다 돈을 번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죠. 왜? 주식을 번 사람은 떠들고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입을 다물기 때문이에요. 자, 똑같아요. 수능도 잘 본 사람은 떠들고요. 못 본 사람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학원에 예를 들어 수강생이 100명인데 10명만 수능을 잘 봐도 그냥 그 학원은 괜찮아요. 왜냐, 그리고 90명의 수능을 못 본 학부모들은 이미 네트워크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학원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어에도 뭔가 강의를 잘못해가지고 수능을 틀리게 만든 그 강사 있잖아요. 아마 그 강사 올해 또 마감될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네. 왜? 그냥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막 우기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또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윈터가 무조건 뭐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기대는 절대 하지 그런 기대는 1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선택을 하는 소비자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내 아이가 소비자인 거고 내가 수요자인 거잖아요. 돈을 내는 학부모가 수요자, 배우는 학생이 소비자. 그랬을 때 내가 돈을 냈으니까 우리 애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에게 가장 최적화된 윈터가 어딘지를 버릇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훈쌤이 말했듯이 내가 돈을 걸게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
관리 잘 해주는 사람한테 좀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준비되지 않은 그런 어떠한 선택이 하나의 어떠한 그 소중한 방학의 시간을 날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우려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어떠한 경험이 많다 보니 조금 주변에서는 윈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입시에 대해서 좀 많이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좀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같은 학원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약대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뭐 약대 컨설팅 심하게 하시던데 캠벨 생물학 갖다 놓고 뭐 지금 혼이 나갔어 지금 잠을 요즘 못 아니 자가지고.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잠을 못 그냥 잤네요. 이런 두꺼운 책으로 접근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설명 때문에 한 거고요. 오늘 그 내용을 다룬 건 아니고 겁만 준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컨설팅 이게 겁도 주고 하는 거지. 제가 있는 지역은 이제 아무래도 좀 다들 아시다시피 분당이니까 주로 이제 예비 고3이나 뭐 예비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칭 이제 통학 윈터냐 아니면 또 기숙 윈터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민하는 건 관령 독서실이냐 그 세 가지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보통 어민들이. 근데 제가 있는 분당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이제 굉장히 관령 독서실로 굉장히 대형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들 성취도 수준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성공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사례를 들어주신 거는 뭐 중상위권, 뭐 하위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같은 중위권이라 하더라도 광업별 성취도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영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3이 나와서 중위권 애들이 있고 어떤 건 국어는 1인데 뭐 특정 뭐 수학은 3, 뭐 영어는 2 이렇게 해서 중위권에 걸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겨울방학 2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강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보통 사교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례를 이제 쭉 3등급 나온 친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윈터가 좀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특정 영역에서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상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방학 특강을 들어야 좀 그걸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상담 때 저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령 독서실도 요즘 어머니들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윈터스쿨이랑 관령 독서실 이 차이를 아까 좀 언급은 좀 해주셨지만 그게 좀 관령 독서실도 좀 비슷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붙이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뭐 서울대 출신들 조교도 붙이고 실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좀 아이들의 성취도 수준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성적으로 따지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학습 의지 부재. 아니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을 잘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학원을 잘 다니는 경우들도 별로 없고 자기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볼펜을 잡는 것을 낯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앉혀서 공부를 하면 학습 의지가 생겨나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적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점심 먹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수업을 듣고 그러다 보면 뭔가 거기서 또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제적 효과가 분명히 제일 큰 거예요. 커요. 윈터는. 근데 보통 윈터에서 이제 등급별로 보통 반을 나누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제 학원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서울대 뭐 의대 치대 반 뭐 이래갖고 뭐 1등급들만 그러니까 국영수 합 3 뭐 이렇게 하고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 반이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마케팅이라고 봐요. 그러면 국영수 합 뭐 이를테면 7 이렇게 된 반이 있고 제가 작년 이맘때 대치동에 첫 런칭을 한 다음에 제가 그 윈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좀 찔려서 포기한 게 있어요. 이제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은 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의대 가겠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어떻게 반을 한번 잘하면 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들의 성적을 이렇게 쭉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상담을 쭉 했는데 이 애는 생명과학 집중반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이 애는 생명과학 집중반도 물론 필요하죠. 의대니까 생명과학 집중반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상위권이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애는 생명과학 집중반보다는 일단 물리 집중을 해야 돼. 그 시간표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편적 형태 시간표로 짜면 어쨌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제가 생각을 했죠. 내가 이러려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대치동 작년에 이거를 한번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시간표를 짜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 명의 한 명의 학생들에게 뭔가 좀 정확히 맞춰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집중적 형태의 과정들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외로 대규모적이지 않으면 좀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그때 한번 가져봤던 거죠. 제가 반 정원도 많지도 않았어요. 반 정원도 15명으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15명을 모아서 움직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그거를 그냥 안 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따진다면은 가능한데요. 가능한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윈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기계적이고 대량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대량 생산을 해야 돼. 시간표 쫙 깔아놓고 애들 집어넣어야 돼. 이래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 맞는 개별형 어떤 시간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윈터에 갔을 때 효과를 본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윈터스쿨을 하면서 이를테면 예전에 보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던데 윈터를 전체적으로 다니는데 거기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과목이 없을 때는 나가서 다른 데를 다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은 그런 건 효율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낫죠. 그리고 그건 가격도 한 120, 뭐 130 이렇게 싸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 따져보시라. 그러니까 윈터에 맡기는 거는 내 아이를 소품종 대량 생산의 기계적 형태로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시간표를 스스로 짜고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뭔가를 좀 개성적으로 짜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윈터를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그냥 던지는 게 중요해. 일단 내 아이는 책상에 앉는 것부터가 중요해.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 움직이는 게 더 낫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내 아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혹은 내 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세심하게 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100개의 윈터 스쿨 프로그램 중에서 내 아이에 맞는 윈터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못 가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를 일일이 따져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윈터를 고를 때 보면 동네 근처 누가 좋대. 어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외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선택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싸게 해주나? 그냥 설명에 듣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그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친구 하면서. 등록하면 막 싸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끌고 간 어머님은 싸게 해주겠죠. 당연한 거지. 이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떠한 학원에서 진행되는 사교육 시장에서 진행되어지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내 아이에 맞는 것을 좀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윈터스쿨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할 학원들인데 그 보통은 단과 학원들을 보통 많이 다니고 종합 학원을 그러니까 방학 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재수 종합반이 아닌데
종합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거의 아이들이 방학 때도 학교를 다니다시피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엄마들의 마음, 불안한 마음,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떠한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의지의 왜곡된 표현, 그다음에 의지의 왜곡된 표현이죠. 꼭 가야만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학원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들은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맞서 싸웠죠.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엔 방향을 틀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맞는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작년의 방송과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네, 맞는 걸 찾아보세요. 단 시간표 보시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을 좀 일일이 한번 따져보신다면은 내 아이에게 필요한 윈터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윈터스쿨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거죠, 사실. 여러 군데 다 있어요. 지방 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대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종반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거의 다 있어요. 이제 운영이 될 거. 왜냐면 계속 이렇게 아유 대전은 지금 특정 학원이 뭐 몇백 명 모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잖아요. 대형 학원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런 대형 학원들이 이를테면 한 지역에 어떤 이를테면 맹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학원들이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수도권에 거주한 학생들도 일부러 지방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 이제 보내서 일단 네. 보내서 양평, 광주, 뭐 고청 진짜 이게 이런 데 들리면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노린 거가 사실은. 네,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을 노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이제 어떤 습관이 생긴 한 66일 정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2개월 만약에 물론 뭐 상위권의 아이들은 그런 관리를 잘하죠. 절제를 잘하니까 확실히. 근데 어쨌든 이거는 타겟 자체가 중하위권이거든요. 거의 메인 타겟들이. 관리를 못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멀리 보내는 이유는 도망쳐도 갈 데가 없게 만드는 그렇죠. 거야. 그리고 대부분 거기가 기숙학원이 제가 학교 많아요. 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숙학원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자꾸 이제 반복되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예비고1은 학습 습관, 학습 습관을 위해서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비고2나 3은 확실히 프로그램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해당 탐구 과목을 진도를 확실히 집중 과정으로 끝내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집중 과정으로 끝내준다면은 적어도 물리 실수가 한 40타임 정도가 나오느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물리 실수가 40타임 나온다는 거는 일주일에 물리를 한 8시간 정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화학을 8시간 해준다거나 이런 데를 한번 굉장히 많아야 되는,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한 어떠한 소비자의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어지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